네, 노후준비 전문가사 김남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의에 앞서서 간단한 심리 테스트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바닥을 다 한번 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엄지를 접고 나머지 손가락 4개를 접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느낌대로 손가락 하나를 펴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예. 새끼손가락 펴신 분, 손 들었어요. 예. 새끼손가락 펴신 분들은 주로 미남, 미녀가 많고 대부분 효자, 효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통계 자료에는 오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손든 사람 얼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두 다 미남, 미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엄지손가락 펴신 분. 예. 엄지손가락 펴신 분은 앞뒤가 좀 꽉 막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검질 펴신 분. 예, 검질 펴신 분들은 이 시대에 굉장히 건전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자기 색깔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펴신 분. 예, 이런 분들은 사회에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네 번째 손가락 펴신 분 없겠죠? 이 손가락 펴기도 좀 힘듭니다. 근데 혹시 네 번째 손가락 펴신 분은 굉장히 엉뚱한 사람인 반면에 예술가적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이상 좀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각각 다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는 노후준비 전문가사 김남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노후준비의 핵심 기관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단에서 35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예,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장수 시대죠. 장수 시대가 분명히 축복인데 준비 안 된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4가지. 첫 번째, 무전장수. 돈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돈이 목돈이 아니고 연금 형식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위병장수.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프고 오래 사는 것도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업장수. 나이 들어서 뭔가 일을 하든가 취미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한일 없이 늙어가는 것도 역시 큰 축복이 아니더라. 마지막, 독고장수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홀로 쓸쓸히 늙어가는 것도 상당히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야기 드리는 순서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두 번째,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 남녀 문제입니다. 남자, 여자 많이 다르죠. 첫 번째 어떻습니까? 남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 여행 갈 때 숙소를 예약할 때 남자는 어떻습니까? 주로 가격적인 측면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여성은 어떻죠? 아, 그 숙소가 깨끗한지, 뭐 샴푸가 있는지, 비누가 있는지, 조용한지 아주 세심하게 봅니다. 구조가 많이 다르죠. 두 번째, 남자는 자존심이 강한 반면에 여자는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남성은 아, 남자가 그것도 못해? 그런 것도 못해? 이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굉장히 화를 버럭 냅니다. 여성은 어떻습니까? 뭔가 외모에 변화를 주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못 알아보면 굉장히 섭섭하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하는 단어도 남자는 하루에 7,000단어를 사용하고 여성은 하루에 한 2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따를 수 없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향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또 싫어하는 거 있고 좋아하는 거 있고 다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MBTI라는 성격 검사를 하죠. 그 성격 검사는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16가지를 분류해도 모든 사람을 거기다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서 모두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죠. 예, 따라서 대인관계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성향 차이를 보셨고, 세 번째, 세대 차이 어떻습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낍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세대 차이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젊은 친구가 실수로 아빠를 한 대 건드렸는데 아빠가 자기를 왜 때리냐면서 네 대를 때리라고. 자기는 세 대를 더 맞았습니다. 이게 세대 차이다.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한 통계 자료에 의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세대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 조사한 건데 이 첫 번째 생활 습관, 식습관.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어디 외식 갈 때 한번 보십시오. 식당 정하기가 어렵죠. 자녀하고 부모하고 음식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소비 태도 어떻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돈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막 쓰죠. 그 외에 뭐 정치적인 견해, 사회 문제. 제일 큰 거는 요즘 언어 어떻습니까? 신조어.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조어 많이 알아듣습니까? 별다줄, 엄카, 아카. 상당히 어렵죠. 그죠? 이런 세대 차이가 존재하고 그 외에도 관점 차이. 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환경 차이 어떻습니까? 어렵게 자라고, 그 다음에 또 부유한 환경에 자라고, 도시에 자라고, 시골에 자라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거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해야지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알아봤고, 두 번째, 그러면 나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 나는 누구신가, 무엇인가 한번 좀 고민해 봤을 주제 아닙니까? 예. 제가 인터넷에 한번 나는 누구인가라는 서점, 책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책이, 똑같은 제목의 책이 무려 60여 권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지 알고자 굉장히 고민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는 데카르트. 데카르트도 자신이 누군지 찾고자 굉장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정체성을 찾고자 했냐면은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자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심을 많이 한 나머지 어느 날 갑자기 혹시 내가 미친 건 아닐까? 너무 의심을 하니까.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됐죠. 근데 데카르트는 어려서부터 병약하게 태어나가지고 혼자만 오랫동안 생활해가지고 나와 남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코가 좀 커서 별주부라는 별명이 있고 성격은 조금 이렇게 외향적이고 내 친구는 어떻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결혼했고 자녀는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외모, 그죠? 나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르다라고 설명하는데 쌍둥이 어떻습니까? 쌍둥이 구분 갑니까? 그래서 이게 군대 사진인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외모로서 나를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부족하다. 두 번째, 그럼 아까 말씀드린 감정, 생각. 이 데이비드 흄이 이야기한 건데 내가 눈으로 보고 감각하고 경험한 것이 나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성, 사회적 관계죠. 이 내가 대한민국에 지금 현 시대에 살고, 그죠? 아까 나의 친구는 어떻고, 나는 부모는 누구고, 가정은 어떻고, 내가 결혼한, 그죠? 사회적인 생활, 친구와의 어떤 추억, 이런 사회적 연결을 통해서 나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장폴 사르트의 실존과 본질에 대한 부분인데, 모든 사물은 실존이 우선이냐, 본질이 우선이라는 건데, 예를 들겠습니다. 이 칠판, 만들어진 게 먼저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칠판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먼저겠습니까? 당연히 목적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듯이 사물은 실존보다 본질이 우선하는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대한 모든 결정은 내 스스로 하고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이 잘 사는 걸까라고 고민을 하고 항상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누구신가? 정답이 있습니까? 예, 정답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정답도 없습니다. 다만 내 자신의 철학, 내 생각,
내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제 조건이 있었죠. 사람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모두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래서 대인관계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면 어떻죠?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변해야 된다. 어떻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매력적인 삶이 될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 네 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경청의 중요성, 그 다음에 관심을 얻으려면 관심을 보이라는 것, 마지막에 얼굴 표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진심은 산도 움직인다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허세 부리는 경우, 내가 없는데 좀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이게 잘난 척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신뢰를 할까요? 신뢰를 안 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뭔가 진솔하게 내가 부족하면 그대로 상대방한테 보여준다면은 상대방은 아주 그 사람을 믿을 겁니다. 그죠? 신뢰가 가는 거죠. 예. 두 번째, 경청은 신뢰의 첫걸음이다. 내가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 내 말을 딱 끊고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 흐름을 끊어버린 그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소한 감정이 듭니다. 오히려 호감이 안 갑니다. 그죠? 이 한자가 청자인데 경청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귀와 눈과 마음으로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경청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1, 2, 3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1, 2, 3법칙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분간만 말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2분간 듣고 3분간 맞장구치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귀를 쫓고 세우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듣고 끄떡끄떡하고 박수를 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말하는 사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상대방한테 굉장히 호감이 갑니다. 경청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다음에 관심을 얻으려면 관심을 보여라. 이 관심의 중요성인데 리차드 아베들이라는 헐리우드의 사진작가입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영화배우 모델들을 수없이 촬영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력이란 진실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공짜로 됩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내가 그 친구를 사귀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뭔가 인풋을 해야 됩니다. 그죠?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그 친구도 나한테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표정입니다. 표정. 화를 내지 않는 것만도 큰 매력이다. 항상 웃는 모습의 표정. 얼마나 매력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얼굴 표정이 나도 모르게 짜증스럽고 화난 표정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몸과 마음에 피로하고 지친 어떤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때 몸과 마음을 잘 휴식을 취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의 몸도 항상 편안해지면은 표정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 감정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데 화가 날 때, 그죠? 막 화를 팍 내는 것보다도 한 템포 늦춰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타임에 한번 웃어보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는데 연습을 자주 하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정 연습인데 평소 때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웃는 표정을 만드는 겁니다. 예. 어느 여학교에서 이렇게 인기 투표를 했는데 여학생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항상 인기 투표 1위였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보니까 공부도 뭐 썩 잘하는 것 아니고 얼굴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인기가 많나 그러니까 항상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표정이 밝고 이렇게 표정이 밝으면은 상당히 사람들한테 어떤 호감이 가고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람은 다 다르다, 그죠? 뭐 남녀, 세대 차이, 환경 이래 다른데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정체성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 첫 번째 신뢰를 갖고 그 다음에 경청하고 믿음을 갖고 그죠? 그 다음에 밝은 표정 이렇게 하면은 아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활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예,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